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운명은 다시 한번 잔인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저는 돈 때문에 아이를 낳고 도망쳐야 했던 비정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그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맞죠? 우리 엄마 맞죠? 제발 가지 마세요. 아빠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 냄새가 나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 착한 아이가 될게요. 이 아이가 민준이라고? 내 아들이 이렇게 컸어. 만져보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하지만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나는 너를 팔아넘긴 죄인인데 강도진, 그 남자가 알게 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거기서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강민준의 몸에 손을 대는 거야? 경호원들은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고 5년 전 그날 밤처럼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악연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5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왜 사랑하는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남자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여러분께만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생의 수술비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원하신다면 그것마저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돈만 빌려주신다면 평생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개처럼 일한다? 그런 건 널린 게 내 직원들이야. 내가 필요한 건 노동력이 아니라 후계자다. 건강하고 똑똑한 여자가 필요해. 너라면 자격 조건은 충족하는군. 후계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를 낳아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랑 없는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사랑? 그런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따지는 사치지. 계약금 10억,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10억. 그리고 너는 아이 얼굴도 보지 않고 사라지는 거다. 할 거야 말 거야. 동생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나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어. 내 자존심이 동생의 목숨보다 중요할까? 아니야, 나는 해야 해.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살려야 해.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차가운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좋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지. 내 저택으로 들어와. 단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들켜서는 안 돼. 너는 그저 아이를 품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날 밤 거대한 저택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얇은 슬립 하나만을 걸친 채 말이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저 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들어오겠지? 눈을 감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그냥 잠시 악몽을 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도진은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그는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기계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싹텄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성애는 막을 수 없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너는 태어나자마자 아빠 품으로 가야 해. 나 같은 건 있고 부자 아빠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혼자서 뭘 중얼거리고 있는 거지? 아이에게 정 따위 주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너는 대리모일 뿐이야. 출산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한다는 거 잊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랑해주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엄마 노릇을 하게 해주세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아이를 잃을 순 없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긴 산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수고했다. 약속한 잔금은 입금되었어. 이제 계약은 종료다. 지금 당장 이 병원을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가 낳은 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제발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닫힌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텅 빈 병실에서 홀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도망치듯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하고 가난했던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서울,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하지만 나는 변했어.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이번 귀국은 단지 비즈니스일 뿐이야. 과거는 잊자.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작은 아이가 뛰어오다가 그녀의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아빠한테 혼나는데 이 옷 비싼 거죠? 우리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물어줄게요. 울지 마세요, 예쁜 누나. 괜찮아 꼬마야. 다치진 않았니? 옷은 빨면 되지만 네가 다치면. 잠시만. 너 눈이 누구랑 아주 많이 닮았구나. 이름이 뭐니?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꿈속에서도 그녀를 괴롭혔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준, 내가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당신, 내 아들에게 뭐하는, 아니, 당신은 설마 한서연. 오랜만이네요, 강도진 회장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한서연이 아니라 디자이너 엘라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예의를 지켜주시죠. 엘라? 웃기지 마. 내가 널 못 알아볼 것 같나? 그 눈빛, 그 목소리. 5년 전 돈을 받고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여자. 바로 너잖아. 이거 놓으세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는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당신 회사의 새로운 파트너일 뿐이에요. 아빠, 저 누나 누구야? 왜 아빠를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봐? 근데 이상해. 저 누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났어. 포근하고 따뜻한 냄새. 그날 이후 강도진은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파트너로, 사석에서는 그녀를 압박하는 사냥꾼으로 변했죠. 사무실에서 엘라 디자이너가 직접 총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상주하면서 작업해야 할 텐데 피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공과 사는 구분하시죠. 저는 일하러 온 거지 회장님과 연애 노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러시면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빠, 나 유치원 끝났어. 예쁜 누나다. 누나 여기서 일해요? 와, 신난다. 나랑 같이 놀아요. 아이의 등장은 그녀의 방화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5년을 그리워했던 내 아들. 차갑게 대해야 하는데 손이 저절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민준이가 저렇게 따르는 건 처음이야. 낯선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는 아이인데 정말 한서연, 당신이 맞는 건가? 왜 돌아온 거지?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서연을 짝사랑하는 서브남주 이현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강도진과 맞서기 시작했죠. 당신 누군데 함부로 내 직원을 만지는 거지? 엘라 씨,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설마 애인이라도 되는 건가? 네, 제 약혼자예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과는 다르게 따뜻한 사람이죠. 그러니 신경 꺼주세요. 그 말은 강도진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서연을 강도진이 부축하게 되었습니다. 취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실수로 진심을 말하고 맙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보고 싶었어. 나쁜 엄마를 용서하지 마. 역시 당신이었어. 한서연. 대체 왜 숨긴 거야? 왜 아닌 척한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서웠나? 아니면 나를 증오해서? 다음날 아침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도진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일어났나? 도망갈 생각 마. 네가 어젯밤 다 말했잖아. 민준이 엄마라는 거. 이제 계약서는 없어.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기억 안 나요.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엄마라 해도 당신이 양육권을 다 가져갔잖아요. 나한테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민준이에게 엄마를 찾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를 줘. 5년 전에는 몰랐던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진을 노리는 악녀, 재벌가 약혼녀 최소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감히 천한 대리모 주제에 다시 나타나 내 자리를 넘봐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 민준이 핑계로 접근한 고를 더는 못 보겠어. 최소아의 계략으로 서연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결백해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 하지만 나는 내 눈을 믿어. 너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진범을 찾아낼 테니 조금만 참아. 강도진의 믿음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최수아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엄마, 아빠, 둘이 뽀뽀하는 거 다 봤다.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거야. 나 이제 친구들한테 엄마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 궁지에 몰린 악녀 최소아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바로 민준이를 납치하는 것이었죠. 평화롭던 오후, 유치원 앞에서 검은 승합차가 아이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안 돼. 누가 내 아들 좀 잡아주세요. 민준아, 으아! 도진씨, 우리 민준이가 납치됐어요. 뭐라고? 당장 위치 추적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막아.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태공장, 겁에 질린 민준이와 광기에 사로잡힌 최수아,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강도진과 서연.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강도진, 네가 날 버리고 저 여잔테 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수아씨, 제발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를 미워하는 건 알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민준이는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순간 강도진이 몸을 날려 최수아를 덮쳤고 서연은 민준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지만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뒤 병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강도진 곁을 서연과 민준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비밀은 없습니다. 서연아, 5년 전에는 널 돈으로 샀지만 이제는 내 심장을 줄게. 나와 결혼해줘. 민준이에게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되어주자. 바보, 그걸 이제야 말해요? 많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좋아요.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마요. 사랑해요, 도진 씨. 그리고 우리 아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찾은 진정한 행복. 이 가족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